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주셨던 발언 중에 핵심만 좀 뽑아서 한 3분 30초 정도로 요약을 했거든요. 저희 영상 한 편 먼저 좀 보고 와서 제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소수 야당으로서 거대 야당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얻는 방법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없으면 잠시는 세상을 속일 수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신의가 없으면 그 어떤 조직도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 내에서 신의가 없으면 그 정당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둥지가 깨지면 그 안에 알도 온전하지 못하겠죠. 당이라는 둥지가 흔들려서 깨지면 여러분의 미래도 같을 것입니다. 소수일수록 뭉치고 단합해야 합니다. 다수를 상대로 힘에 부치는 상태에서 분열까지 하면 그 싸움은 보나마나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밖에 적을 상대로 싸울 때 우리 내부의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습니다. 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서로를 증오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도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헤아려서 당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선관위 특검은 지도부와 여러분이 함께 투쟁해서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개인의 소신보다는 국민이 먼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부와 여러분이 동지애로 하나로 뭉쳐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개인의 생각보다 국가가 먼저이고 당내의 작은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삶이 먼저이며 정치적인 유불리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먼저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국민이 여러분의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가 최대한 좀 요약해서 핵심만 좀 보여드렸는데요. 저도 사실 방송하러 오면서 몇 번이나 좀 돌려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박 대통령께서 정말 이 정치, 특히 이제 선거의 여왕이다라고 우리가 축약해서 많이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여러분, 저는 사실 대학 때부터 언어에 대해서 되게 좀 민감하게 공부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구사를 하는가, 그 사람의 언어가 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저는 중점적으로 살펴보거든요. 근데 제가 겪어봤던 이 모든 정말 정치 안팎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국가와 공동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야기만 하시는 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이시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연설문을 몇 번 읽어보면서 또 한 번 울컥했던 내용이 뭐였냐면요. 박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실 때 자기가 없습니다. 자기. 이 연설, 오늘 거의 30분 가까이 되는 연설을 하시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고 주인의식, 우리가 만든 대한민국이 잘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와 정당 조직이 잘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 연설 자체에 뭔가 정말 막 현란한 논리나 뭐 대단한 사례 인용이나 그런 게 없더라도요.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야랄이 박히는 그런 언어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오늘 연설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집권하고 나서 대통령실 들어가기 아마 직전쯤이었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면되시고 중앙일보와 최초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때 이 중앙일보에서 굉장히 얄궂은 질문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어찌 보면 가혹하게 수사를 했던 인물이다. 당선된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셨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얄궂은 질문이죠. 근데 박 대통령께서요, 길게 이야기 안 하십니다. 그저 한마디로 좌파 정권이 연장되지 않은 것에 안도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철저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감정, 경험, 어떤 소회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도요, 좌파 정권이 연장되지 않은 것을 안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우문현답인 거죠. 우문현답. 누가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 나와의 어떤 사적 인연, 뭐 감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종결시킨 그 자체에 대해서 나는 안도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정제되어 있는, 이 절제되어 있는 이 언어가 저는 정말 많은 거를 담고 있다고 봤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자기 연민, 자기 동정, 혹은 이제 자기에 대한 과시, 여러 욕망들에 휩쓸리기 마련입니다. 그 욕망들을 컨트롤 못하면요, 딱 한동훈 같은 자들처럼 제가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참 비교 대상도 안 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불쾌하고 짜증나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말씀하시는 것과 이 한동훈 같은 부류들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요, 철저하게 국가, 공동체, 우리가 비춰줘야 될 후보, 이렇게 타자를 향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말씀과 입만 열면 제가만 이야기하다가 남들 이야기할 때는 그저 저주나 쏟아붓는 이 한동훈 같은 유아퇴행적인 정치인들의 이 차이를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오실 때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존재의 그 자체로, 말씀하시는 것 그 자체로 저는 여러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끼신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는 이런 언어가 가능한 것은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사심이나 사욕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오너십, 우리 아버지가, 우리 선조들이, 내가, 우리 동지들이 함께 만든 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자유우파 진영에 대한 또 자부심.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언어라고 하는 게 타인을 향할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지켜야 할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어제도 어쩌면 저희 방송에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있죠. 모든 조직, 국가, 가족, 정당, 그 모든 공동체들은 때로는 굉장히 모순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부정한 일이 펼쳐지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뭉쳐있다 보면은 때로 우리가 정말 보기 싫은 장면들, 불쾌한 장면들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가?
저는 그런 자기체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자유우파 애국 시민이라고 불리는 그런 우리 동지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을 탓하고 남 탓하고 잘못된 것만 뒤척이면서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하고 혹은 다른 사람의 레거시를 부정하면서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가 만들어 온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저는 이게 저 짬통합파들과 우리 애국 시민들, 자유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기본적인 정서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그와 같은 우리 자긍심을 또 한번 불태워 주셨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여러분들 일단 내용적으로도 좀 요약을 해봐야겠죠.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투쟁해서 얻어낸, 우리가 함께 투쟁해서 얻어낸 이 선관위 특검이라고 하는 거, 우리 선거라고 하는 것이 공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또 현안 얘기를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지도부를 중심으로 동지애로 일치 단결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지도부, 결과적으로 장동혁 대표 지도부를 지칭을 하시는 거죠. 장동혁 지도부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이거 사진을 계속 쭉쭉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와 함께 좀 투샷으로 오늘 많이 이렇게 잡혀서 찍히셨는데요. 또 이제 유영아 의원이 장동혁 대표께서 너무 이제 또 뒤따라가시니까 약간 또 장동혁 대표를 에스코트 해주시는 장면도 나와요. 박근혜 대통령과 좀 나란히 말씀을 나누시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 장면에서 정말 장동혁 대표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 좀 나왔고요. 박 대통령께서도 이미 많이 좀 전해졌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정말 반듯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하셨다고 하고, 이 단식장에도 정말 이 몇 년 만에 그 뼈아픈 기억이 있는, 정말 저 같으면 사실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은, 국회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단식장에서 단식 중단을 또 요청을 하시기도 했었고요. 네, 오늘 또 이런 장면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행보를 하시고자 하는지 사진 몇 장으로 또 많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가를 바라보고 국민을 바라보고 나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 먼저다, 국가와 국민이 먼저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지도부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싸워야 우리가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이런 말씀들이 정말 이 많은 이 장면 그 자체에 감동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점식 원내대표께서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매일같이 저희가 또 뒤에도 참 이 짬통합파들의 파렴치한 이 작태를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입만 열면 지도부의 저주를 퍼붓고, 입만 열면 우리 당의 과거 역사를 부정하고, 입만 열면 민주당의 논리에 편승해서 내부를 공격하기 바쁜 자들에게는 정말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지만 정말 뼈아픈 이야기가 됐을 거라고 봐요. 저는 저 자리에서 저렇게 환하게 같이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장동혁 대표가 걸어온 1년이 이 얼마나 부끄럽지 않은, 우리 전직 대통령들께서 보셨을 때도 얼마나 부끄럽지 않은 1년이었나 오늘 잘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참 한 장면에서 여러 감정이 묻어나온다라고 하는 게 이 연찬회의 행사를 또 빛내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연찬회 행사가요,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까지 이어질 예정이에요. 이어질 예정이고요. 이 국회의원들 MT 개념인 거죠. 연찬회가.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 오시니까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같이 사진 찍혀보겠다고, 혹은 악수 한번 해보겠다고, 뭐 제가 이건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그렇게 옆에 이 사근거리는 그런 장면들도 또 다 연출이 됐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즉흥적이었고 어리석었는가를 또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당에 아직까지도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는 게 선거 승리 공식이다, 이런 이야기나 하고, 여러분 고문쯤 됐으면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노선의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외려 지도부를 향해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퍼붓는 이런 어른들, 중진급들, 여러분 사선을 했다면 두 분의 대통령님의 탄핵을 모두 다 당사자로서 지켜봤거나 주도를 했을 텐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 반성은 일절 없고 여전히 총구가 내부로만 향하는 자기 자리 보존하기만 바쁜 그런 국회의원들께 정말 많은 메시지를 던졌던 그런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과 정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장독 대표가 나아가야 할 이 일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과오들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정말 10년 동안 당대표 3번 있을 동안 비대위원장만 7번, 8번 몇 달마다 지도부가 바뀌고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2번 끌어내린 이 패륜정당이라고 하는 이 참 부적절한 딱지를 떼내기 위해서라도 이제 정말 우리가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당에 명확하게 이제서는 이 추구하는 가치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부터는 뒤에 이런 박근혜 대통령님 어떻게든 이용해서 자기 입지 다져보겠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아니라 국가 나라 먼저 생각하라고 하시는데 국가와 국민, 민생을 돌보라고 하시는데 이런 상황들마저 자기 자신을 빛내기 위한 이벤트, 기사 하나 같이 이름 실려서 딸려 나오기 위한 그런 사건 정도로 인식하는 이 파렴치범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또 시작부터 6,000분 넘게 들어와 계신데요.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말씀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가장 가까이서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언어에 대해서 제가 이 설명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저도 너무 행복하고 벅차오른 시점이고요. 여러분 특히 제가 나는 보수다 지난주 금요일날 토론대회를 나갔었죠. 그때 이제 있었던 질문 중에 이 역대 대통령님들 중에 한 분을 과거로 돌아가서 만날 수 있다면 어떤 분을 만나겠느냐라고 질문을 받았었고 제가 그때 이런 일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계실 적 2016년, 2017년 그 부근에 이 탄핵 국면으로 제가 돌아가서 박 대통령님 곁을 좀 지켜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순간에 제가 또 왜 그런 생각과 감정이 그 당시에 떠올랐는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여러분 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우리 당이 급속도로 쇠락하기 시작한 저는 그 시발점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 그 이전의 정권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끌어 오셨던 이 국정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좌파들이 이야기를 하는 무슨 세월호 7시간이 어떻고 무슨 스위스 계좌가 어떻고 뭐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서 최순실이 연설문을 고쳤으니까 국정농단이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탄핵 사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동조하면서 우리 정권 스스로 끌어내린 그런 패륜적인 파렴치한 장면이 지금 우리 비극의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 당하신 이후에 우리가 문재인 정권 그 무도한 좌파 정권에게 정권 내주고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종합특검이니 뭐 2차 특검이니 이 난리 부르스를 떨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요 정말 자랑무도한 이 우파 진영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이 이루어졌고 적폐청산 TF라고 하는 명목으로 심지어는 우리 정권에서 열심히 역할을 했던 공직자들까지 갈라치기를 하고 그런 공직자들이 서로 간에 내부 고발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지시를 받았을 때 녹음을 하거나 자기 방어를 해야 되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좌파들이. 그때 우리가 우리 대통령과 진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제도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정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좌파들 손아귀에서 수렁에 빠지게 됐고 우리가 윤석열 정권으로 다시 간신히 정권 교체에 성공하긴 했지만 그 정권마저 또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2번의 대통령 탄핵을 당하게 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이란 사건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 당에서 쌓아 올렸던 이 많은 레거시, 그 중에서도 우리 인적 자원들,
정말 국가사회를 위해서 자기희생적으로 헌신했던 우리 관계자들 전부 다 오만 수사기관 그때 수사를 주도했던 게 바로 한동훈 씨 같은 자들이었죠. 말 같지도 않은 걸로 수십 가지 건수로 기소를 해서 무더기로 무죄가 나오거나, 지금 현직으로 있는 김 전 최고위원부터 양승태 대법원장, 정말 우리가 이름 있는 분들부터 우리가 이름 모를 묵묵하게 자기 자리 지켜온 이 실무자들까지 전부 다 정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고초와 역경들을 겪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진영의 뿌리가 흔들리게 된 겁니다. 윤석열 정권 집권하고 나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외롭게 정치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당을 지켜왔던 이 기둥과 같은 분들 전부 다 그 당시 좌파들의 이 학살에 쓸려 나가게 되고, 젊은 참모들조차 우파 진영에 몸담으면 감옥에 가거나 거지가 된다 자조를 하면서 우리 진영에 몸담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피하게 되는, 누구보다 같이 헌신하고 한 발로 뛰어야 될 우리 동지들이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거, 저는 그게 우리 정당의 가장 큰 비극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발생한 우리 당의 이 피해가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저 같은 사람들도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윤석열 정권 당시에 제가 한두 달 빨리 정말 뭐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될까요?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제가 미리 나와 있지 않았더라면 저도 사실 지금 이 수천 명의 출국 금지 당하고 통신조회 당하고 매일 조사받으려고 지금도 온갖 특검, 합수본, 국수본에 끌려다니는 아마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었을 것이고, 저도 사실 환멸 느껴서 떠났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진영을 떠났습니다. 등지고 떠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발생한 이 비극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히려 그 당시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우리 정권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이런 배신자 그룹들이 외려 자기네들이 지금 완장질을 하고 총구를 다시 겨누면서 당신들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제가 그러니까 우리 당이 정말 뿌리부터 바뀌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박근혜 대통령님 대해서 우리 당 이 관계자들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너무 좀 충격적이고 폐륜적인 이 또 제보를 받게 돼서요,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러분, 이 디스인사이드 커뮤니티 중에 중도보수 갤러리라는 곳이 있어요. 한동훈 씨 팬클럽들 활동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동훈 씨 뭐 대깨문들이 다 장악을 했고 깨시연 뭐 이민구 주축으로 한 이 어떤 손가락 혁명군 출신들이 한동훈 움직이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은 드렸지만 저는 이 지경인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우리 정당, 우리 진영에, 아니 자기들이 어쨌거나 지금 모신다라고 하는 한동훈 씨가 그래도 보수정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 생각이 너무도 경악스럽고 좀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파가 갈라져서 싸울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보수를 지지해 보신 분들이라면 절대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커뮤니티에서 이 몇백 명 정도 되는 사람들 구시렁거리는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지가 않은데 너무 충격적이고, 이게 바로 우리 정당의 레거시를 부정하는 이 배신자 그룹들, 아니면 아예 좌파 그룹들이겠죠. 애초에 보수였던 적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 번쯤은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뭐 편집한 게 아니라 그냥 확대만 한 겁니다. 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하나씩 그냥 쭉쭉 저희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뭐 호칭도 안 붙이죠. 저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네, 무슨 뭐 선망증이 어쩌고, 이제 이거는 이 중도보수 갤러리라고 하는 것을 심지어 관리하는 아마 계정으로 추정이 됩니다. 관리자 계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지방선거 때 헌신하신 내용까지, 그 발목 접지르는 그 부상 속에서도 끝까지 이 투혼하시면서 얼마나 우리 진영에 또 많은 또 빚을 남기셨습니까? 이에 대해서 감사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호텔 경제론에 빗대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비꼬는 이런 내용들이고요.
계속 넘겨보시면 참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도 사석에서도 한동훈한테 이런 얘기 안 해요. 저도 한동훈이 정말 한심하고 쓰레기 같은 짓거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네, 계속 넘겨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이게 다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제보받은 내용들 중 일부를 발췌해서 가지고 온 건데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당의 과거를 부정하고 우리 당의 대통령들을 모욕하고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을 위해서 부역하는 이런 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설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와 같이 갔던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다음 좀 넘겨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세력들을 지지하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저희가 좀 엿볼 수가 있어요. 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 나는 별로 취급 안 한다, 최하위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차라리 김영삼, MB를 미는 게 훨씬 낫다. 여러분, 친한파라고 하는 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이 사람들이 어떤 동기와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내부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지 여러분들 조금 보이십니까? 제가 오늘의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충분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몇 번 드렸었죠. 우리 당의 이 헤게모니 전쟁에 난 심연을 봤다. 우리 당의 자유민주주의 건국과 이 산업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유파 시민들, 애국 시민들, 그리고 그 역사를 철저히 부정하면서 집권을 했고 3당 합당을 통해서 그 집권의 역사 하나를 본인들의 서사 삼아서 지금까지도 우리 주류파들에게 끊임없이 레거시가 아니라 치부를 들추면서 독재를 했다, 5.18의 만행을 저질렀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주입을 하는 이런 짬통합파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명확하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지금 괴물들과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 저희가 저 같은 사람들이요, YS에 대해서 IMF를 촉발을 시켰고 정권을 빼앗긴 대통령이기 때문에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안 한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극언을 쏟아부으면서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당에는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대통령 세 분의 사진만 당사에 걸려 있어요. 끊임없는 자기 부정의 역사가 지금의 국민의힘을 만든 겁니다. 패륜적으로 끝없이 자기 부정을 하면서, 그러다가 또 박 대통령께서 우리 지자들의 지지를 받고 우리 국민들의 동정을 받고 박근혜 대통령 때 정말 탄핵 잘못됐다라고 하는 재평가가 이루어지니까 쏜살같이 달려와서 한동훈 같은 패륜범들이 제일 먼저 이름 옆에 올리려고 발악을 하고 국회의원들 옆에 사근거리면서 사진 찍으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당의 현실인 거죠.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전선을 장독 대표께서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장독 대표께서 우리 정당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보수들과 함께 통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보수 통합,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는 보수 통합, 우리 건국에 대한 역사, 산업화에 대한 이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보수 통합을 하겠다. 여러분, 그 말에 저는 이 두 분의 투샷에 어제 오늘 있었던 이 두 개의 사건에서 많은 것들이 드러난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해설을 드리고요. 친한파들은 참 공교롭게도 오늘도 이런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 네, 김현철 씨랑 뭐 토론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보고 저거 얘기하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할 때 친한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하거나 폄훼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얼마나 다른지 잘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든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함께 투쟁하는 우리 자유파 시민들, 그리고 본인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김영삼 대통령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잡는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죠.
합당을 했죠. 그때 역사를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면서 우리 과거 역사를 전부 다 모욕을 하고 비판하면서 자기들 입지를 다지기 바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의 차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연찬회에서 이 친한파들의 또 이 표정이 압권이었습니다. 이것도 안 보고 넘어가면 좀 아쉽죠. 부디 이분들의 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연설하시는 뭐 시점 뭐 전후인 것 같습니다만, 휴대폰 쳐다보는 배현진 의원, 뭐 먼 산 바라보는 박수민 의원, 뭐 저 끝에 이 끄트머리에 또 뒤에 이 친한파 의원들 전부 다 질비해 있거든요. 뭐 대충 표정이 어떤 정서들인가가 잘 보이죠. 부디 그 내면에 저 중도 보수 갤러리 활동하는 참 우리 당 구성원 같지도 않은 저 대깨문 출신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 않기를 좀 바라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말씀 좀 들어보시면서 본인들에 대해서 과연 이 당에 적합한 사람인지, 전 더 이상 이분들께 자기 반성과 뭐 쇄신과 개선을 기대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우리 당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한 번 더 곱씹어보고 좀 용단을 내렸으면 합니다. 본인들은 용퇴하겠다라고 한마디 안 하면서 지도부를 향해서 3040 당권파가 6070 자칭소장파들 뒤통수 친다라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기 전에 본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과연 어울리는가, 본인들이 우리 당에 있는 것이 과연 도움되는가, 본인들의 그 입에서 우리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는 하는가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저 옆에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동진, 박수민, 뭐 조은희, 뭐 저기 우재준 뭐 다 한 컷에 잡혀 있는데 뭐 장면들이 좀 압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들도 친한파들이 했던 이야기 우리가 또 박제하지 않을 수 없죠. 유승민 씨까지, 유승민 전 의원까지. 이 친한파들이 오늘 이 연찬회 박근혜 대통령님 오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당치도 않게 한동훈을 갖다 붙였습니까? 이 김준일 씨가 이야기한 것으로 나옵니다만 뭐 정광재 전 대변인 같은 친한파 패널들도 같이 맞장구를 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연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마치 무슨 언감생심 박근혜 한동훈 뭐 연합, 뭐 찐윤들을 뭐 움직인다, 뭐 이런 이야기. 언더찐윤 한동훈과 박 대통령이 손잡는다. 우리 김준일 씨는 이번에 큰 사고 치셨던데 뭐 민혁당이 어쩌고 하면서 JTBC 장르만 여의도라고 하는 방송에서 사형을 언급을 하면서 이 과거의 어떤 끔찍했던 사건들을 희화화하는 장면들이 있어서 뭐 사과를 하는 소동까지 있었죠. 김준일 씨는 평론을 그만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발언들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마음대로 지어내고 우리 재래식 미디어들은 또 이거를 기사라고 이렇게 큰 따옴표 처리해서 보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이 다 떨어졌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언감생심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합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불쾌해요. 어디 박근혜 대통령과 한동훈 같은 자를 같은 선상에 올려서 저 헤드라인 안에 담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 찐윤이란 말도 좀 짜증이 납니다. 이제는 우리 당의 찐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이요, 저도 가까운 분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께서 지지자,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의 지지를 받으니까 윤 대통령 어떻게든 추대해서 본인들 주도권 잡고 싶어서 정치하신 분들이잖아요. 윤 대통령과 함께 무슨 정치적인 동지애를 가지고 같이 정치를 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뭘 자꾸 친윤이라고 합니까? 우리 당에 친윤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 정말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정말 젊은 참모들이 끝까지 탄핵 국면에서도 윤 대통령 배신하지 않고 옆자리 지켰고요. 이 찐윤이라고 불리는 분들 전부 다 뒤로 숨거나 도망가고 지금까지도 윤한홍 같은 분들 자기 부정하면서 본인은 윤석열 정권에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기여한 게 없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회피나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찐윤 타령할 겁니까? 그냥 기회주의자라고 하세요. 기회주의자 친한파들이 뭘 하든 말든 관심 없으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전직 대통령들 갖다 끼워 팔지 마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우리 또 강찬호라고 하는 분도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친한파로 활동하시는, 저는 왜 기자들이 친한파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긴 한데, 이현종 씨랑 마찬가지로 이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인데 장동혁 견제 쿠데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점식 원내대표가 일말이라도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 자체도 부적절한 것이고, 그런 예상을 하고 박 대통령을 초청을 했다면 그것도 함량 미달인 것이고, 저는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논평을 하고 이렇게 기사를 만들고, 이게 참 얼마나 황당하고 폐륜적인 작태인가요? 쿠데타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한동훈을 위해 부역하면서 국민의힘 내부를 갈라치기 하기 바쁜, 또 이런 것도 기사라고, 또 저기도 김준일 씨가 계시네요. 가는 데마다 이런 가짜뉴스나 제조를 하면서 다니시죠. 평론 적중률도 빵점이고, 생트집이나 잡으면서 남 험담이나 하면서 사형이 어쩌고, 과거 아픈 기억들 끄집어내기나 하고, 이런 논평이나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와중에 또 한 분 더 짚어봐야겠네요. 정호김 씨, 여러분들 이 장덕 대표에 대해서 사약 드링킹 발언으로 크게 논란이 됐던 정호김 씨,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장동혁 대표에게 쓴소리를 하는 것이 유일하게 남은 역할이다. 참, 이런 분들은 생각과 사고가 어디에 닿아 있나 이 단어 하나하나에 묻어나죠. 저주를 퍼붓고 늘 갈라치기를 하고 늘 분열을 유도하고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고, 이런 쓰레기 같은 논평을 하면서 하나도 적중되지도 않고 하나도 앞뒤도 맞지 않는 그런 공회적인 논평이나 하면서 출연료 받아가면 현타 안 오십니까? 제가 참 이런 이야기 할 때는 많이 인내를 했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실 리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땐 제가 최대한 좀 톤을 낮췄습니다만, 오늘 장면들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얼마나 이 재래식 미디어들이 한심한 패널들 불러서 한심한 이야기 나누는지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뭐 맞는 것도 없고 들어볼 만한 이야기도 없고 논리적인 정합성이 맞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나 떠들면서 전파 낭비나 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 저희가 한 번 더 좀 짚어드리고요. 딱 중도 보수 갤러리 수준에 맞는 논평하시는 이런 분들은 커뮤니티에서 악플이나 좀 쓰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재래식 미디어 나가서 이 스피커 활용해서 쓸데없는 얘기 좀 그만하시고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